행복한 휴일 보내셨습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국민의당이 안철수 후보를 새로운 당대표로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국민의당은 체제 정비를 서두르겠지만 호남 중진들은 거취를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은 그래도 안철수를 선택했습니다. 대선 패배와 제보 조작 파문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1차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했습니다. 안철수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서 당의 혁신과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힘을 합쳐서 당을 바꾸고 승리의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결선에서 반전을 노렸던 정동영, 천정배 두 호남 출신 후보는 과반 저지에 실패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체 당원의 절반이 넘는 호남 당원들도 호남 출신보다는 안철수 대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얼굴이 필요한 데다 대선 후보였던 인물을 살려는 둬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국민의당은 체제를 정비하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탈호남 전략이나 중도주의 노선이 강화될 경우에 안철수 대표 출마에 반대해온 호남 국회의원들이 당을 떠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으면 원심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중진 국회의원들의 행보가 당분간 주목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남편의 신체 일부를 절단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쯤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이용해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의 신체 일부를 절단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54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정 불화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뇌물 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와 48살 B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농어촌공사 모 지사장에게 청탁해 계약을 따게 해주는 대가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1억 5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나주시의 노안면에 있는 한 감귤 재배 농가의 가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서 쉬고 있던 A씨가 다리와 배에 화상을 입었고 가건물도 대부분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쯤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한 전신주의 고압선이 끊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아파트 2개 동 400세대와 상가 등에 2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 측은 전신주에 앉아있던 까마귀가 전선을 건드리면서 정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재활용품을 나누는 이른바 주민장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민장터는 단순히 물품을 값싸게 사고 파는 수준을 넘어 공동체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옷가지며 장식품, 신발 등 집안 한 구석을 차지하던 물품들이 한데 모아졌습니다. 가격은 100원에서부터 3,000원까지 다양합니다.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 주민들이 모은 것으로 매달 한 차례 열리는 장터에서 거래됩니다. 점점 이제 버리면서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채우면서 하는 즐거움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15명으로 출범한 이곳 주민장터는 2년 만에 정규 회원이 50명 이상 늘었습니다. 재활용품의 교환은 물론 지역에서 만들고 생산되는 수공예품과 농수산물, 음식 등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최소 30% 이상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촌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나쁜 물건을 쓰는 이상한 형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좀 타개해 볼 수는 없겠는가. 지역 내 소식도 공유하고 공연과 전시회 등 재능 기부도 잇따르면서 공동체 장터는 이제 주민들의 문화축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좋은 먹거리 이렇게 서로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공감도 하고 그런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것이죠. 이 같은 주민장터는 해남 모실장, 구례 콩장,
완도 장보고 웃장 등 전남 지역에서만 10여 개. 지역과 생태 나눔이라는 주제에 맞게 조그만 수익금도 또다시 이웃과 나누면서 주민들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흥행을 계기로 광주시가 택시 기사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시민 추천과 모니터단의 평가 등을 거쳐 연말까지 친절 택시기사 100명을 선정해 인증 스티커를 배부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친절 운수 종사자들을 선발해 택시 문화가 발달한 해외 도시로 견학을 보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교육 복합 시설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칭 순천 에코 에듀 체험센터 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순천시와 전라남도 교육청은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서 기공실 갖고 내년 9월까지 사업비 480여억 원을 들여 공연장과 도서관 등 교육시설을 갖춘 에코 에듀 체험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센터 설립 이후 학술대회와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 개최가 가능해져 지역 교육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017 명량 대첩축제가 다음 달 8일 개막합니다. 다음 달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전승진 울돌목에서 열리는 2017 명량 대첩축제는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을 주제로 해상 전투 재현 행사 등이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축제 10주년을 맞아 강강술래 시연 등 다양한 문화 공연 프로그램과 함께 진도 대교를 무대로 야간 레이저 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남 순천농협과 고흥 흥양농협이 전라남도의 치매 극복 선도 기업에 지정됐습니다. 순천농협과 고흥 흥양농협은 앞으로 치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에 참여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11%로 광주 전남에는 모두 6만여 명의 치매 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